제가 보이그룹, 걸그룹들도 가끔 이렇게 만나볼 때가 있는데 신인 때하고 조금 인기를 얻어가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. 잘 나간다 싶으면 변해가는 게 보이는데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? 제가 이게 방송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방탄소년단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방송에 잘 안 나오잖아요. 일반 시청자는 방탄소년단이 정말 국위선양을 한다는 건 뉴스를 봐서 알지만 방탄소년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SBS하고 MBC가 추석 특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. SBS, BTS 예능 연대기. 제목은 참 거창하잖아요.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다 본 영상이었단 말이죠. 그러면 BTS 팬들은 보고 또 본 영상이겠죠. 그리고 요즘은 쉽게 또 영상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모아서 방송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성의가 없는데 거기에 눈치까지 없는 거예요. 그 진행자들이 나와 있었죠. 근데 왜 사담을 나누고 왜 말장난을 하냐는 거죠. 그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얼굴들도 아니잖아요. 늘 보는 사람들. 새롭고 참신하고 그런 인물들도 아니었어요. 그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더라고요. 정말 성의 없고 눈치 없고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MBC는 1, 2회로 나누어서 방송을 했죠. All About BTS. 이것도 역시 제목이 좀 과합니다. 1화는 MBC 뮤직 채널에서 방송했던 거 위주로 편집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이 뮤직 채널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보는 영상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MBC 뮤직 채널에서 방송됐던 영상들을 히트곡별로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여줬어요. 방탄소년단에서 잘 몰랐던 시청자들에게는 사용 설명서 같은 재미있는 영상들이었습니다. 유익한 영상이었어요. 그리고 2화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아육대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더라고요. 그 아육대의 400m 계주에서 3번 이제 우승을 하고 정말 넘사벽 그런 실력으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우승을 많이 하니까 멤버 하나를 RM 그 리더로 바꿨어요. 그 RM이 너무 못해가지고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낸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제가 처음 BTS를 본 것이 비틀즈 코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. 네, 거기 신인들이 많이 소개되긴 했는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. 진행자들이 좀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신인들이 휘말리지를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이렇게 뭐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뭔가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였어요.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그 RM이 리더인데 되게 말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. 그런데 상위 1%라는 것이 좀 놀라웠고 그 슈가가 선도부장이었다는 얘기도 기억나고 또 제이홉이 광주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춤을 보여줬는데 그 춤선이 유노하고 좀 비슷했어요. 그래서 아 광주 스타일은 저런 건가? 근데 지금은 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몇 년이 지났으니까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고 정국이 운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풀쇼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국이 진짜 너무 운동을 잘하는 거죠. 그래서 계주에서 사실은 정국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. 육상 선수 같은 거 했어도 굉장히 잘했겠더라고요. 그리고 정국의 그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모습도 이제 이 All About BTS에서 소개됐는데 제가 정말 반가웠던 것이 언더 19의 제이홉이 나왔었어요. 멘토로. 그 페이클러브를 했던 조의 멘토로 등장했는데 처음에 제이홉을 보고 제가 의아했던 것이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김광수 씨예요. 미스트롯도 성공시켰는데 언더 19하고 더 유닛은 실패했죠.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주로 SM 엔터의 가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런데 제이홉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제이홉이 어떻게 나왔지 이러고 봤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오디션 뭐 경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멘토. 저는 이 멘토들이 등장하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무례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한심해하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
그 출연자들 기를 죽이고 좀 그런 것이 참 못마땅했었는데 그 제이홉은 제가 원하는 멘토인 거예요. 근데 오자마자 격려를 하더라고요.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고 어려운 춤이고 어려운 퍼포먼스인데 이틀 연습했다고 하는데 너무 이 정도면 잘한 거다. 우리 같아도 이렇게 못 해냈을 거다. 처음에 자기네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. 이러면서 격려를 우선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이 제이홉이 지금까지 언더 19이 했던 많은 걸 보고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이거 받고 이거 받고. 여기 멘토로 갑자기 왔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지민 파트를 맡은 그 전도연 군을 페이클러브 조에서 제일 잘한다고 뽑았어요. 이제 제작진이 하나 뽑아달라고 하니까 뽑았는데 그 전도연 군이 언더 19 1위 했던 친구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죠. 그런데 이제 제이홉 파트를 맡은 이상민이라는 친구가 그 헐랭하다는 표현 있잖아요. 좀 귀엽기는 한데 진지하지 않고. 그래서 아마 여느 멘토였다면 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. 내 파트인데 저렇게밖에 못해? 그런데 제이홉이 웃더라고요. 좀 귀여워서 웃는 거예요. 자기가 이 친구들보다 좀 몇 발자국 앞서 간 거잖아요. 자기 길을 뒤따라 오는데 그걸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귀여운 거죠. 그 미소가 그냥 막 귀여워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상민 군한테 응원하고 격려하겠다 그래 주는데 이 친구들은 두고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. 평생에 이 그날 그 한순간의 멘토였지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. 저런 여유를 갖고 저런 따뜻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줘야겠다.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데 MBC가 그 영상을 소개해 줬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그날의 그 제이홉이 그 다음날 많이 화제가 될 줄 알았는데 언더 19이 워낙 주목을 받지 못해서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. 어쨌든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MBC 쪽이 훨씬 나았다. 특히 진행자가 없어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왜 BTS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 하면 제가 이 BTS를 예능에서 많이 봐야 그래도 얼굴하고 이름하고 목소리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차 안에서 BTS 히트곡을 많이 듣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음악으로 들으니까 그거를 뭐 앨범을 보고 아 여기는 누가 불렀구나 이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구분하는 건 RM 정도?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칼군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방송을 직접 보러 갔어요. 근데 대형을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뒤편의 양쪽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. 앞춤은 타고난 춤인데 뒤에는 잘 추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칼군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맞춘 거죠. 근데 이 사실 키 크고 팔다리 긴 사람은 약간 그 시간차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뒷줄의 노력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키 크다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거. 전체적으로 그 대형을 딱 맞춰서 칼군무를 하기까지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노력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사실 제가 보이그룹, 걸그룹들도 가끔 이렇게 만나볼 때가 있는데 신인 때하고 조금 인기를 얻어가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. 처음에는 정말 그 기합이 팍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막 하다가 잘 나간다 싶으면 변해가는 게 보이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. 언더 19에 나왔을 때 제이홉에게도 이 감정을 내 감정을 어떻게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제이홉이 진심이라 그랬거든요. 내가 진정성 있게 하면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. 그게 진정성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룹의 힘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BTS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느낀 것이 그렇다는 거죠.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했다가도 나오게 되면 방송사가 갑질을 하니까 안 나오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